아, 그동안 남들에게 괜찮아? 하는 안부도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하는 위로도 수없이 많이 건네왔지만 정작 스스로에게는 단 한 번도 그러한 말을 건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남들에게는 쉽게 묻는 안부의 말도 위로의 손길도 스스로에게는 무엇 하나 내어주지 않고 있진 않나요? 오늘 밤은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라는 위로를 건네주고 싶어요. 매달 격주 금요일 밤 9시 잠들지 못하는 여러분들께 꿈을 선물해드리는 여기는 꿈잡화점. 저는 이시연. 최지연입니다. 안 돼.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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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애써도 소용없어. 복만 받으면 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괜찮은 한 주 보내셨나요? 좋은 일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과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은 느껴지는 것부터 큰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을 전할지 고민하고 또 기대하다 보니 이번 주가 너무나도 빠르고 기분 좋게 흘러간 것만 같아요. 지호님은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라디오에 대한 소개만 하고 넘어갔던 지난주와는 좀 다르게 이번 주는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하는 첫 라디오라서 그런지 저저번보단 조금 더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보내주셨는지 살짝 알려주실 수 있나요? 되게 다양하게 보내주셨는데 두근두근 듣기만 해도 마음이 간질거리는 그런 연애 관련 사연부터 열정적인 취미를 갖게 된 사연, 그리고 라디오를 진행하는 저희 두 사람에 관한 질문까지 여러모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나 본데요. 오늘 다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쉽지만 네, 연애에 관련된 사연들은 다음 주 낮 라디오 시간에 들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취미와 관련된 사연과 시청자분들이 또 질문해주신 부분에 대한 대답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시연님은 어떤 사연부터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역시 시청자분의 취미가 뭔지 좀 더 궁금하네요. 아, 그러면 그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일단은 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네, 아, 이거 혹시 자체 변조 필요 없겠죠? 아, 자체 변조 조금 넣어볼게요. 네, 이분이 익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시청자입니다. 저는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때는 작년 9월에서 10월 사이였어요. 그날은 한 달에 한 번뿐인 학교 동아리 시간이 있는 날이었는데 자전거 동아리였던 저는 이번 달에는 꼭 자전거를 타러 나가야겠지 하면서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다리던 동아리 시간이 되자 제 기대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 때문인지 자전거를 타러 나가기는커녕 학교에서 영화만 봤기 때문이에요. 알고 보니 자전거 동아리는 제가 생각했던 활동적인 동아리가 아니라 그저 앉아서 자전거에 대한 지식을 쌓는 그런 동아리였던 것이었어요. 그걸 알게 되고 저는 속으로 아니 뭐 이런 학교가 다 있어? 부터 이게 자전거 동아리야? 자전거 시사회지 하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중 문득 저는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냈어요. 그건 바로 학교에서 자전거를 타러 나가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원하는 대로 타러 나가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학교를 마치고 바로 저는 학교가 있는 대구의 연길동에서 출발해서 서변동, 대구 엑스포, 북현동, 불로동, 아시아플리스를 거쳐 지묘동까지 거쳐가면서 처음으로 원 없이 자전거를 탔어요. 대구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곳들은 전부 돌려면 달려야 하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그 후에는 혼자 타는 것이 심심해서 제 동생과 친구들까지 모두 끌어들이게 되었고 지금은 대구의 지묘동에서 수성못, 만천동, 방촌시장까지 가는 등 대구 안에서 안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비록 지금은 대구 시내 한정적인 코스로만 다니지만 점차 타는 거리를 늘려가며 앞으로는 전국의 다양한 곳을 자전거로 달려보고 싶어요. 오, 자전거라니 뭔가 좀 낭만이 있네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처럼 뭔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취미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취미하면 지호님이잖아요. 지호님도 저 시청자분처럼 열정을 갖고 쭉 파본 취미가 있나요? 열정을 갖고라 좀 일단은 취미가 다양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열정이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 하나에 대한 집착이요. 네, 좀 음. 열정이 적었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거 해보지 뭐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 그럼 혹시 자전거 타는 건 좀 좋아하시나요? 자전거요. 싫어합니다. 어, 싫어요. 호불호로 따지자면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히려 그냥 좀 전 걷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시청자분이 이제 오히려 수박 겉핥기도 좋을 때가 있죠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음, 동의하시나요? 수박 겉핥기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더라고요. 장단점이 명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음, 이거는 조금 제가 텐션이 좀 더 좋은 난 라디오에서 얘기하면 조금 좋을 법한 얘기긴 한데 네. 조금 그래도 이제 밤이니까 진지함을 조금 몇 스푼 더 넣어서 얘기를 하자면 저도 약간 뭐랄까 이거저거 잡지식이 많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근데 네네. 그게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아는 게 많으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게 될 때 관심사를 공유하기가 되게 편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통은 약간 뭐 어디 제가 최근에 본 유튜브 영상에서는 뭐 네네. 갈고리를 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갈고리를 네, 건. 네. 아니면은 보통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호감 가는 사람이다 아니면은 꼭 이성적인 호감이 아니더라도 뭐 이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스몰 토크 하고 싶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물음표 살인마가 되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모르는 분야더라도 계속 물음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말하게 만드는 뭐 그런 이제 뭐 이론적인 것도 있고 실제 그런 뭐 기법이라고 할까요? 토킹 기법 네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알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미 아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음, 없더라고요. 약간의 연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알고 연기요. 있지만 모르는 척. 그게 뭐야? 하는. 뭐 그럴 수는 있긴 한데 제가 또 거짓말을 또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아이고, 아이고. 예, 정말 진짜 못하거든요, 거짓말을. 그러다 보니까, 음, 네, 그냥 아는 건 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편이죠. 아는 건 안다. 네, 이제 더 물어보지는 네. 못하겠는. 그래서 뭐, 조금 아까 질문으로 돌아와서 열정을 가졌다기보다는 저는 뭐 재밌었던 거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제가 가져갔던 취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라고 한다면 네. 마술이었던 것 같아요. 카드 마술. 음, 마술에 대해서 지난 난라디오 시간에도 네, 들었었잖아요. 잠깐 얘기했었죠. 네, 되게 어렵다고. 네,
마술을 해가지고 고등학생 무렵 제가 마술부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었고 이제 축제에서도 이제 길거리 공연을 좀 했었죠. 음, 네. 근데 또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취미들도 그렇고 약간 자전거 같은 활동적인 취미랑 거리가 좀 있는 느낌이에요.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 취미 아니에요. 근데 저 취미 중에 댄스도 있었어요. 댄스 네, 취미요? 단속 학원도 다녔어요. 가요? 네, 아, 춤 학원, 댄스 학원을 또 다니면서 그것도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막 너무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 또 이런 면모가. 되게 다양하죠. 네. 그러면은 뭐 시연님은 혹시 뭐 좀 깊게 파고 있는 취미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너무 많다면은 좀 재밌게 즐겼던 그런 게 있을까요? 깊, 깊게 팠던 취미라고 하면은 이제 또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걸 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게임이었군요. 네. 네, 게임도 게임이고 예전에 또 음, 뭐라고 하더라 이름을? 그 폴댄스라고 하나요? 폴댄스요? 네, 그 봉춤? 폴댄스라고 하죠. 네. 네, 폴댄스도 꽤 오, 오래 했던 것 같아요. 폴댄스 네, 멋있는데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막 그 되게 힘든 취미 아닌가요? 되게 살도 어, 많이 까지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네, 처음에 힘든 게 손에 굳은 살도 엄청 많이 배기고, 네. 네, 다 막 코어 힘, 맞아요. 코어 힘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음, 되게 많이 그, 떨어지기도 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못 올라가가지고, 이 버티는 팔의 힘도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그런 요령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손에 굳은 살 배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내 고운 손에 이 보기 싫은 아, 아니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손에 있는 피부가 살짝 약한 편이라 가지고, 아, 막 설거지 같은 거 장갑 안 끼고 하면은 손이 다 찢어지거든요, 하루 만에. 아, 근데 그 폴댄스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어머니가 걱정이 되게 많으셨는데, 그 걱정대로 처음에는 그 잡는 부분이 다 헐어가지고, 어, 그, 그 춤을 하고 오면은 이제 핸드폰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 굳은 살 배기기 전까지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되게 네,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즐길 정도면은 그래도 애정이 또 각별하셨겠네요. 맞지요. 약간 그 땀 흘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땀이 안 나요? 네? 아, 땀 땀 흘리면서 할 흘리면서 수 할 수 있는 있는 몇 몇 안 안 되는 되는 것들. 네. 잘못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사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대단했던 게 이게 자전거를 타신 거리가 정말 제가 지도를 켜서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전 사실 대구에 살진 않아가지고 어딘가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거리가 장난 아닌데 그걸 다 타려면 진짜 허벅지 근육이 장난 아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자전거가 오르막길에서는 걷는 것보다 되게 더 힘들죠. 아, 맞죠, 맞죠. 근데 그거를 그 거리를 주파를 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또 이제 끌고 리더십 있는 모습까지. 맞죠, 맞죠. 또 이제 근데 사실 고민되는 게 채팅을 읽어드려야 읽어 할지. 드려야죠. 네. 아, 지금 딱 요 타이밍이에요. 네. 네. 아, 웹소설 예전에는 잘 안 쓰고 싶은데 물을 데가 없어서 힘들었다고요. 아, 잘 쓰고 싶은데 물을 데가 아, 없어서. 네, 아, 맞아요. 이게 글 쓰는 거에 대한 뭔가 인사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얻기가 조금 힘든 느낌이긴 하죠. 그쵸, 그쵸. 정답이 글쓰기. 없다는 네. 느낌이잖아요. 특히나 맞죠. 소설은. 약간 글이나 그림이나 약간
사람마다 그 특색이 좀 묻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네.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예, 뭐 원리 뭐 그거 이론은 그래도 정해져 있어도 그 이론만 가지고 쓸 수 없는 게 또 글이고 그런 거다 보니까 되게 힘드셨는데 지금은 또 작가라고 하시나요? 대단하십니다. 또 끝까지 그렇죠. 하셔서 작가까지. 맞아요. 그 힘든 부분을 이겨내고 그 끝까지 하셨다는 게 진짜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음. 그리고 더닝 크루거라고 있잖아요. 버닝 크루버요? 네,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게 있는데 그래프거든요. 이게 네네. 뭐냐면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정말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자신감이 쭉쭉 올라요. 네네. 근데 그게 쭉 올라갔다 푹 꺾이는 때가 있어요. 항상. 자신감이 음. 푹 꺾여. 그러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취미를 갖게 된 거고요. 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푹 꺾였다가 이제 거기서부터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점차 이제 자신감과 실력이 늘어가는 그런 거를 이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 음. 우매함의 골짜기라고 하죠. 그 자신감만 높은 그 시기. 아, 네, 뭐가 그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 평균치가 객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그렇죠.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오. 그래서 이제 멍청함의 피크라고 부르는 자신감이 높은 멍청하면 네, 아하. 그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이 푹 꺾이면서 아, 나는 아는 것도 없고 난 이거 재능이 아닌가 봐라고 할 때가 이제 좌절의 늪. 음.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좀 더 끊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쵸. 사실 네. 자기가 부족한 걸 인정하고 거기서 노력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네. 일이니까요. 음. 그래서 다들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을 주신 익명의 사연자 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글자 마법사님도 작가까지 이제 당당하게 나 작가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해내셨다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또 궁금해지는 게 제 마침 운동하는 게 그 타임인 것 같긴 해요라는 글을 보니까 음, 지호님이 또 다양한 취미를 가져보시면서 그런 더닝 크루거를 또 많이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극복하는 팁이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음, 즐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러니까 뭐랄까 항상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게 많잖아요. 뭐 학교 그렇죠. 공부를 제외하고 그런 공부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아니라 취미로 봤을 땐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초심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게 왜 재밌었지? 나는 왜 이걸 하고 싶었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방송 같은 거라고 예를 들면은요. 네. 뭐 솔직히 음, 하다 보면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그렇죠. 때마다 음, 아, 나는 뭐 방송 해봤자 안 되는 놈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내가 왜 방송을 재밌어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나는 그냥 시청자들 한 명, 두 명 와주셔서 뭐 초면이더라도 와가지고 채팅 치는 거 반응해주고 그냥 잡담하고 그러는 게 재밌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되더라고요.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어, 그래서 초심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냥 초심을 찾는 거. 왜 시작을 했는지에 대한 시작의 이유에 대한 네. 분명히 괜찮은 뭐 방법인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든. 음. 근데 가끔 저는 장발로님 말에 공감하는 게 가끔가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내가 이걸 왜 시작했더라? 하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음, 그러니까 초심을 잃어버렸다고 하죠, 사실. 네. 왜 시작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너무 힘들기만 하고 노력은 하는데 뭔가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음. 특히나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을 때, 뭐 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사람이 또 있으면 되게 좋거든요. 그냥 뭐 별거 아니더라도 나 요즘 뭐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명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또 이제 신청자분 사연 신청자분이 또 현명하신 게 친구분이랑 동생 맞아요. 을 끌어들여가지고 어찌 보면은 또 스스로에게 약간 족쇄를 거신 느낌? 네, 도망갈 수 없게끔 맞아요, 일을 맞아요. 벌리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또 어디서 주워 들은 잡지식 중에 하나를 네. 가져오자면은 그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이제 자전거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나는 앞으로 뭐 출근할 때마다 혹은 학교 갈 때마다 자전거를 탈 거야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거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실행에 옮길 확률이 더 커진다라는 음. 이제 심리학적 뭐 어쩌고가 있거든요. 맞죠. 네, 남들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네, 이거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아요, 맞아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거를 또 활용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도 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뭐 방송 시작할 거야 하면은 주변에 다 말하고 다니는 거죠. 나 방송 시작할 거야. 나 방송 주변에다가. 시작했어. 나는 음. 나는 이 시청자 평균 시청자 200명 찍을 사람이야 하면서. 200 찍을 사람이야. 근데 의외로 이게 또 과학적이거든요. 뭐 책들 같은 것도 되게 이거랑 비슷한 책들도 이런 이론이랑 비슷한 책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저도 지나가다가 한 번쯤 본 것 같아요. 그런 글을. 네. 음. 그리고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왜 그만두게 됐나 지금까지 안 하게 됐나가 궁금하긴 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시연님 그 폴댄스 그만두게 된 폴댄스 계기가 혹시 있나요? 그만두게 된 계기요. 네. 제가 작년 초에 사실 몸 상태가 살짝 안 좋았던 기간이 있는데 건강상 아, 네. 네, 입원 치료를 했어야 했어가지고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만뒀었는데 그게 하고 난 뒤로 이제 퇴원하고 나서 한 3달을 무리한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아쉽지만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럼 제 의지는 아니고요. 세 달 지난 이후면은 3달 지난 이후 약간 겁이 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운동도 그렇잖아요. 무슨 운동이든 헬스든 뭐 복싱이든 뭐든 이 휴식 기간을 가지면은 아, 그 균형이 다 무너지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네, 딱 처음보다 다시 어쩌면 처음보다 더 나빠졌던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사실 저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음, 예전보다 못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더닝 크루거의 좌절의 늪에 빠지셨군요. 약간 다른 케이스긴 한데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응. 그렇죠. 조금 뭐 예전 퍼포먼스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네. 네.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뭘 하든 이제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잘하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할 바에는 그냥 하지 말자. 다른 걸 해보자 아, 하는. 응. 그렇구만.
저는 네. 네. 저는 이제 마술을 네. 음, 이제 고2 때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고3이 됐으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근데 네네. 이게 동아리 활동이 이제 그 정해져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네네. 뭐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동아리 활동 시간 해가지고 네네.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때 시간에는 무조건 동아리 활동을 했어야 했는데 3학년들은 그냥 동아리만 들고 활동을 안 했어요. 음. 그냥 공부하라고. 공부하느라 네. 바쁘죠. 네. 물론 저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지만 네네. 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축제 같은 때에도 딱히 3학년은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나가면 좀 네네. 약간 좀 이상한 선생님들도 있으시잖아요. 담당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얘기하기도 좀 뭐한 그런 느낌이라서 딱히 어쨌든 그러니까 학교 축제 때 길거리 공연을 하겠다는 목표가 있었어가지고 2학년 때는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3학년 때는 그 목표가 사라져 버리니까 뭐 그냥 뭐 소홀하게 되고 뭐 네네. 그래도 제가 뭐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해도 그래도 고3인데 그래도 예의상 해야 되는 공부가 있잖아요. 신용은 해야 네, 네. 하는. 최소한의 공부. 네, 그 네. 정도는 또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안 하고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대학교 때는 또 이제 신나잖아요. 네, 놀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됐네요. 근데 요즘 다시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 책도 하나 샀어요. 어떤 책을 사셨죠? 어, 약간 뭐랄까 카드 마술의 바이블, 성경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카드 마술의 네, 바이블이요? 어드네스가 쓴 The Expert at the Card Table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아직 해보진 않았고요. 사두고 소장하고 있어요. 아직 이야. 언젠가는 펼쳐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던 그거였네요. 선언하는 거겠네요. 저 앞으로 마술 연습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꼭 네, 지호님이 방송 중에 캠을 켜시고 손캠을 켜시고 마술을 보여주실 수 있는 날이 그 오면 정도가 좋겠네요. 되려면은 최소 몇 년이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나 걸리든 겸사겸사. 마술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어요. 근데 이제 손 기술을 쓰는 마술이 아니라 그 도구 쓰는 마술을 조금 보여드린 적은 있는데, 아, 근데 또 이 먹을들이 보면은 네, 도구인지 신기하죠. 손기술인지 네, 어? 모르거든요. 띠용? 저게 뭐야? 그런 게 있거든요. 나중에 마술 방송 가셔야겠네라 한데 마술 방송이요? 글쎄요. 몇 년 좀 기다리셔야겠는데요. 어쩌면 마술 방송으로 엄청 유명해지실 수도 있죠. 정말 시청자 근데 200만 가 나오면. 마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미 이제 마술로 또 뜨신 분들이 몇 분 또 계셔가지고 트위치 트위치나 유튜브에서 아, 그래서 저는 글쎄요 마술 방송보다는 모르겠네요. 마술 방송은 아직 생각은 안 해봤어요.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시연님 만약에 제가 마술 방송 하게 되면 시연님은 폴댄스 방송 해주시나요? 없던 일로 할까요, 저희? 그럴까요?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음, 음, 저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가려면 힘든 거? 음, 자기 페이스를 찾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남은 남이고 나는 나고 할 수 있는 역량이 다르니까 그걸 알고 맞아.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히 하는 게. 음, 그렇죠. 자존심도 지키는 게 그게 그렇죠. 훨씬 더 좋죠. 맞죠, 맞죠. 음,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설 연휴잖아요. 네. 오늘부터죠. 맞죠. 뭐 지호님은 어디 가시는 계획 없으신가요? 뭐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내일 이제 하루 갔다 오고요. 다 몰아서 아, 하루에 몰아서 내일 갔다 오고요. 음. 오늘은 그냥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오, 설날인데 뭐 전이나 떡국 같은 거 아, 드시나요? 그거는 내일 먹을 예정이에요. 내일, 아. 네, 내일 이제 떡국이랑 아마 산적 그 정도. 이야, 산적 안 그래도 또 산적 만드시지 않았나요, 오늘? 맞습니다. 보셨군요. 네, 봤어요. 근데 그건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이제 어머니가 선물하신다고 아, 도와달라고 하셔서 전 하나도 못 먹었어요. 그래도 맛은 보게 해주시지 않나요? 아니요, 마트 못 먹었어요. 못 아, 그래요? 먹었는데. 음, 엄, 저도 먹고 싶었는데. 하나 몰래 이렇게 쓱. 아, 저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아, 저런. 또 구워야 맛있잖아요. 이게 안 구운 그렇죠. 채로 맞아요. 포장하시더라고요. 아예.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맞아요. 뭐 떡국이랑 원래 떡국에 있는 그 만두 개수로 나이 먹는다고 예전에 아,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 그랬나요? 그런 저는 얘기. 처음 들어봐요. 어릴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처음 들어보는 그냥 그릇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 진짜요? 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이 새해마다 떡국에 들어있는 만두 개수, 그 만두 2개 먹으면 2살 먹고, 3개 아, 먹으면 3살 먹고. 그러면은 만두 항상 하나씩 드셨어요? 아니요, 전 4-5개씩 먹었죠. 빨리 어른 되고 어, 싶어서. 어렸을 땐 그렇죠. 빨리 어른 되고 싶고. 응, 맞아요. 그루스가 약간 보편적인 건가 봐요.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음. 저도 이제 떡국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 어렸을 때 2그릇 먹는다고 하면은 너 2살 먹고 싶어? 하면서 이시연 58세. 응, 아니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데 문자 먹으려고 부들부들거리게 하지 마세요. 응, 만두 좋아하시나 봐요, 근데? 네, 만두. 떡만둣국? 저는 음. 떡은 안 먹고 만두만 항상 골라 그래요? 먹어요. 네. 오, 저랑 반대네요. 떡만 드시나요? 네, 전 만두 안 넣어 먹어요. 오, 저 어, 만두 별로 안 좋아해요. 떡만둣국에 만두가 없다고요? 아마 내일도 떡 만둣국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만두 빼고 먹을 예정이에요. 와, 그 만두가 사실 그 밋밋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인데. 떡국은 떡국 그 자체의 그 담백한 맛으로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이스- 말도 안 돼. 이상하다. 그러니까 떡만 떡만 먹는 분도 계시잖아요. 봐봐요. 저만 그런 게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나도 저도 한국인이에요. 만두만 먹으니까 쌤쌤인 걸로 할까요? 그러면은 뭐 좋네요. 네. 네. 싸울 일은 없네요. 음, 그런 거죠. 약간 치킨 먹을 때도 다리 안 먹는 친구 있으면 되게 편한 거. 맞죠,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오히려 그러면은 좋아. 전도 혹시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전이요? 전 좋아요. 어전은 딱히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생선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 어, 생선도, 네. 뭐랄까, 어전, 동태전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흰살 생선 구이는 좋아하거든요. 아, 네네네. 흰살은 좋아하는데, 이제 등푸른 생선은 잘, 등푸른 생선. 고등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잘 안 좋아해요. 음, 약간 비린 맛 때문에 호불호가 또 많이 갈리는가요? 비린맛이라기보다는 식감? 식감이요? 약간 뭐랄까, 그 갈색 부분, 그러니까 원래 등이 푸른 부분 있잖아요. 아, 그 좀 더 갈색 굴성한 부분 먹을 때 약간 그 가정통신문 씹는 맛이 나더라고요. 가정통신문을 네. 씹어보셨나요, 혹시? 씹어보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그 절취선 자르느라 혈은 대본 적 있나요? 있지 않나요? 어,
국룰 아닌가? 약간 혀 이렇게 침 발라가지고 한번 저희는 아, 온라인으로 아, 주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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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는 에, 가정통신문이 온라인으로 나오는구나. 네. 라떼는 라떼는요. 약간 칙칙한 색 재활용 종이로 만들어진 가정통신문을 줬거든요. 그래서 뭔가 신청할 음, 거 있으면 밑에 절취선 쭉 있고 밑에 신청란 있고 그런 게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자를 때 가위 꺼내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절취선 따라서 싹 한번 접은 다음에 혀로 에 한 다음에 이제 싹 이제 잘랐거든요. 아, 그래도 얇고 그리고 이제 재활용 종이다 보니까 되게 침만 발라도 잘 잘렸거든요. 그걸 침으로 예, 자른다고요? 이게 어렸을 땐 다 그랬으니까요.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예, 사실. 그래서 가정통신문 맛을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가장 맛이더라고요. 고등어 뒷부분이, 등 부분이. 약간 애매하네요. 저한테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음, 있고. 음, 그래서 그리고 전 어전 빼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육전 같은 네, 것도 좋아하죠. 좋아하시나요? 고기 좋아 죽죠. 고기셔도. 네. 그러고 보니까 약간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느낌 받아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릴 땐 세뱃돈을 받는 입장이잖아요. 음, 근데 이게 몇 살까지 세뱃돈을 받아야 하는지 그런 게 맞죠.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맞죠. 네. 애매하죠. 뭔가 응, 사촌 동생들한테는 내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은 나한테 맞아요. 또 용돈을 준다고 하시고 맞죠, 맞죠.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 올 때가 있죠. 저는 또 주는 쪽 느낌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음, 근데 주는 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네네. 취업을 한 후에 이제 아, 취업. 돈을 버는 상태일 때 주면 되지 않을까. 아, 네, 아직 먼 이야기네요. 네. 근데 용돈을 받는 거는 저는 성인 되자마자 안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아, 저는. 직접이요. 예.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꽂아 넣어 주시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오, 받, 받긴 했는데 심지어 이제 네네. 몰래 제 주머니에 꽂아 놓으신 적도 있으셔요. 그래가지고 아, 뭘래요? 예, 워낙 제가 거절하고 하다 보니까 말 그래서 그대로 소매 넣기네요. 예, 그래서 집 오면서 이제 주머니에 손 넣어봤는데 돈이 들어있고 이게 뭐지? 예, 그런 반지다. 경우도 있는데 저는 매번 안 음, 주셔도 된다 하는데 좀 단호하게 안 받겠습니다 하는 편이에요 요즘엔. 어, 그래도 또 마음이니까요, 서로 간에. 그렇죠. 음, 마음을 또 무시하면 또 그렇죠. 네, 음. 그러면 다음 사연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아, 네, 네네. 사연 이제 사연 신청 중에 또 질문이 또 있었어요. 저희한테 네. 들어오는 질문으로서 이거는 시연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좋습니다. 저또 밝고 명쾌하게는 안 되겠죠, 지금은. 네, 밤이에요, 밤. 컨셉 지켜. 잔잔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1입니다. 제가 사실 방송 초기에는 알바 시간과 방송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방송을 잘 챙겨보지 못했었는데요. 시연님과 지호님의 방송 시작 계기와 방송을 진행하며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음, 대답해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지호님 방송 시작 계기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사실 지호님이 이제 따지고 보면 방송 선배님이잖아요. 아, 왜 그러시죠? 센파이네요. 네, 센파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방송을 시작했는지 좀 솔직하게 궁금하네요, 저도. 저는 딱히 별 생각을 가지고 방송하진 않았고요. 네네. 그때 한 제가 21년 12월쯤에 시작을 21년 했는데 12월. 네, 네네. 거의 3년 넘었죠. 물론 중간에 좀 제가 많이 쉬기는 해가지고 사실상 오, 경력은 그렇게 길진 않고요. 여튼
그때 처음 방송을 시작했는데 그때 네네. 당시에 제가 완전히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게임이요. 진짜 하루 왼종일 게임만 할 정도로 학교 제외하고는 네. 학교나 뭐 기타 이제 필수적인 거 제외하고는 게임만 할 정도로 게임만 하는 완전 어떻게 보면 페인처럼 게임만 할 때였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계기가 된 거긴 한데 방송이 너무 게임만 하니까 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은 약간 의문이 살짝 들 혼 시기에 네. 이제 인터넷 방송도 많이 보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내가 음. 게임 어차피 할 거 그냥 방송 켜가지고 뭐 좀 더 재밌고 그리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돈에도 받으면서 좀 생산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첫 방송을 첫 켜게 방송을 됐어요. 네. 두근두근. 별로 음. 두근두근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요? 이유 자체가 그냥 게임 하는데 그냥 옆에 켜두기만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 보니까 그냥 그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 누가 옆에서 보고 있다랑은 약간 느낌이 많이 다르지 않아요? 음 그거는 이제 저챗으로 전환할 때 좀 느꼈어요. 아. 게임할 때는 제가 이제 멀티태스킹이 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네. 어 말도 못 하거든요. 게임할 때. 지금은 하는데 그 아. 당시에는 말도 안 했어요. 게임 하면은 말도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팅창 눈에도 안 들어오고 말도 안 하고 하니까 딱히 뭐 채팅도 안 쳤죠, 사람들. 네. 그래서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제2의 방송 시작이 이제 저챗으로 전환한 그때였죠. 아. 인생 제2막 스타트. 인생 이막이라긴 좀 거창하고요. 방송 인생 2막이라고 할까요? 뭐 그 정도. 네. 음. 그러면 시연님은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도. 친구가 가끔 트위치로 방송을 켰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장난삼아서 너도 한번 방송해봐라고 종종 말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솔직히 그냥 무시하면서 흘려듣다가 네, 일상에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에 그 친구가 이제 도움을 줘가지고 방송 키는 법도 배우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면 지호님은 방송을 하면서 어떤 기분들을 느끼시나요? 기분이요. 그냥 매번 킬 때마다 요즘에는 오늘은 한 명이라도 채팅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 생각이죠. 네, 아, 아, 네, 한 명이라도 요즘 좀 힘들거든요. 아. 응. 요새 왜 힘드시죠? 요즘요? 아무래도 트위치가 이제 철수하면서 유입 아, 인구가 줄은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저는 아, 거의 항상 이제 유입됐다 빠지고 됐다 빠지고 됐다 빠지고 약간 그런 포지션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애청자가 있는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힘들어졌죠. 네. 아, 그리고 뭐 물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라디오 하기 전에 투덜투덜 됐거든요. 아이 좀 피드백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피드백을 안 준다. 아, 아.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는 그죠. 했는데 저는 어째- 사실 크루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크루분들은 또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물어보면은 음, 아니 뭐 방송 잘하는데 뭐 네네. 그런 식의 답변이 항상 오니까 뭐 딱히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냥 한 명이라도 채팅 쳐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가도 그냥 차라리 다 내려놓고 네. 그냥 혼잣말 하자. 라디오처럼 혼잣말 하자. 약간 그런 생각도 했고요. 슬 깜짝이야. 외로운 아, 느낌이 진짜 오셨네요. 장발러님. 외로운 아,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음.
이 소리를 너무 크게 놨어요 제가. 깜짝 놀랐네. 하여튼 흐름 죄송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전략적인 생각과 아니면 뭐 감성적인 생각까지도 이러저러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다지 저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되면 그만둘까, 아까 말했던 더닝 크루거의 그 아, 네. 좌절의 늪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어도 저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로 한 게 좀 오래 전 일이라 그렇게 딱히 막 잘 안 되는 날도 그냥 방송 그만둘까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오. 왜냐면은 음. 이거 제 얘기만 조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 얘기하자면,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방송으로 얻은 게 되게 많거든요. 어떤 거? 시청자가 없어도 얻은 게 되게 많은데 그중 제일 컸던 게 뭐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어. 어렸을 적에 이제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별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헉, 그 나도. 당시에 제가 어린 제가, 예, 이제 여러 생각을 했겠죠. 어렸던 제가. 네네. 그 결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좀 말을 조리 있게 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좀 뭔가 숙기가 없고 말을 걸면은 막 떠듬떠듬 말하고, 실제로도 그랬고요 제가. 어.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만화책을 좋아했는데 만화책을 좀 많이 읽던 시기가 있었어요. 한 초등학교 초반 1, 2학년쯤 그때쯤에 이제 만화책을 너무 많이 읽고 말도 제가 막 떠듬떠듬 말하고 약간 습관처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뭔지 알죠. 했었거든요. 네. 말이 네네. 막히거나 할 때. 그럴 때마다 이제 부모님이 너 만화책만 많이 읽어서 약간 어휘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니냐, 좀 이제 아아. 뭐 소설책이라도 읽어라, 좀 글로 된 책을 읽어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정도로 제가 말을 잘 못했고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그 따돌림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로.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지고 한 그래도 군대 갔다 올 때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잘한다, 좀 이렇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기준이 그거예요. 그 전화 공포증이라고 하죠. 네, 그죠. 요새 또 네, 유명하죠. 유명하죠. 그런 이제 전화 공포증이 언제부터 사라졌냐라고 했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방송을 시작한 이후였던 거죠, 저한테는. 음.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정말 좋은 영향을 줬던, 어떻게 보면 취미라고 부를 수 있는 활동이었고, 그것 네네. 때문이더라도 시청자가 없어도 제가 항상 혼잣말을 하거든요, 제 방송에서는. 진짜 채팅이 하나도 없어도 저는 혼잣말을 해요, 항상. 저는 그 네. 부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럴 수 있는 음. 이유도, 나는 네. 그냥 발성 연습을 한다, 어휘력 연습을 한다, 말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여기는 방송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랑 저랑은. 약간의 자기 계발의 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시는군요. 맞아요. 음. 그리고 뭐 이러저런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시야도 넓어지고요. 세상을 맞죠. 보는 시야. 음, 역시 선배님 나은. 아니에요. 진짜 갈 길이 멀어요. 아닙니다. 그럼 시아님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요즘? 뭐 요즘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뿐만 아니라 방송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마냥 설레기만 했었는데요. 약간의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에 대해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고, 걱정이 섞인 사실 설렘이었던 것 같아요. 음,
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분들도 되게 많으셨거든요. 마음씨가 좋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실 온라인상이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해 주시거나 아니면 걱정해 주시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 들을 때는 너무 좋았고 또 좋은 사람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가끔씩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는데 온라인은 훨씬 더 많죠. 에이. 근데 또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인데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가끔 가다가 진짜 이유 네, 없이 그렇죠. 갑자기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선가 튀어나오죠, 막. 네.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면 네,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금방 잊어버리시는 타입 아니신가요? 아, 좋죠. 잊어버리는데 약간의 그냥 묻어두는 타입인데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또 생각나요. 아, 아, 저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또 왜 이러지? 하는. 그래서 그런 속상한 마음도 음, 있다 정도? 근데 아무래도 네. 성별의 차이도 또 있는 것 같지 않을까요? 아, 약간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하게도 방송을 보는 인구에는 남자가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이제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많을수록 이상한 사람도 많기 마련이죠. 음, 그래서 아무튼 그 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도 좀 느꼈는데 네. 혼자 그래도 이런 게 진행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네요. 한 어, 시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맞아요. 빨라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만큼 좀 뭐랄까요 컴팩트하게 좀 더 높은 퀄리티로 이제 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맞죠. 이러저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우트로 또 음악을 또 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딱 바로 그저께 알게 된 프랑스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프랑스요. 네, 근데 오, 노래 너무 좋아서 너무 들려드리고 궁금해요.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봅시다. 네. 노래가 좀 걸립니다. 아, 사운드 채우고 있을게요. 안 돼? 1시간 반으로 늘리는 의견이 나왔네요. 1시간 반으로요. 1시간 반. 근데 원래 라디오라고 하면은 3시간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어, 보통 알고 있는 라디오는 3시간을 하나요? 네, 3시간 해요. 처음에 알았습니다.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야, 야. 어쨌든 아우트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꿈 잡화점의 두 번째 시간도 끝이 났습니다. 잠드실 수 있으시겠나요? 잠들지는 못했더라도 여러분들께 힐링되는 시간을 드렸다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힐링 라디오 꿈 잡화점 최지원. 이시연이었습니다. 다시. 됐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23일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금요일. 23일 방송 네. 주제. 23일. 어, 진짜 완전히 까먹고 있었나 본데. 23일 방송 주제. 라디오 주제는 또 이제 계약을 앞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만남을 두고 드는 걱정들, 그런 것에 대한 사연을 받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된 세부 주제라도 괜찮으니까요. 뭐 음, 새로운 만남을 가질 때 뭐 나는 뭐 어떻게 다가간다 아니면은 난 다가가지 못하는 게 걱정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든 괜찮습니다. 그죠, 그죠. 네. 음, 어떤 그 주제에 정해진 이야기들 외에도 자유주제 사연도 항상 수시로 받고 있으니까요. 쓰고 싶은 거나 아니면 뭐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 아니면 좀 속상했던 일, 기쁜 일, 뭐 나누고 싶은데 나 좀 배로 즐기고 싶은데 하는 일들 모두 써주시면 저희가 또 맛있게 요리해서 네 놓아 보겠습니다. 네. 응.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 주제인 나만의 이성에게 호감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주제에 대한 사연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받으니까요. 그 사연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있으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모두. 반가워. 네. 응. 여기까지